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사회과학이나 언론 분야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논술 전형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6월, 9월 모의고사는 EBS 연계가 많이 되는데 수능은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과목마다 연계 교재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기자를 되고 싶어 하네요. 네.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를 하면 우리 학생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워낙 말하는 재주가 좋고, 네. 예, 또 글쓰기도 탁월하고 그래서, 예, 적성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이중원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따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 텐데요. 따님이 6월 모의고사는 잘 봤다고 하던가요? 네, 그럭저럭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따님이 진학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3당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1.5, 수학은 2.5, 영어는 1.75, 사회는 1.36, 평균 1.82입니다.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는 국어는 2121로 등락이 있었고요. 수학은 3232로 역시 등락이 있었습니다. 영어는 3211로 상승 및 유지입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는 원점수 100, 수학 A는 96, 영어는 100, 사회문화 47, 한국사 48로 합계는 391이고요. 모두 1등급입니다. 네. 네,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을 통해 비교를 해보면 모두 1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교내 활동에서 1학년 2학기 부반장과 독서 동아리 활동, 학급 국어부장을 했었고요. 2학년에 역시 독서 동아리 활동, 정치사회 자율 동아리, 논술 동아리, 방과후 스포츠 클럽을 했습니다. 3학년 1학기는 반장을 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149시간, 방과후 학교는 교과 중심 방과후 학교 204시간을 하였습니다. 네,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은 교내 토론대회 공동수상으로 1위 했고요. 진로체험메달 행사, 직장체험 활동 발표 부문 3위, 교내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3위, 교과 우수상은 도덕과 사회 국어, 교내 인권상, 동아리 발표대회 공동상으로 3위를 받았습니다. 2학년의 경우 교내 토론대회에서 역시 공동상으로 1위 했고요. 진로체험메달 행사에서 2위와 3위, 그리고 1인 1과제 논문작품 발표대회에서 2위 했고요. 교과 우수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과목에서 받았습니다. 그 외에 교내 독서 서평 쓰기 대회, 교내 경제 창의 논술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막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입니다. 3지망은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내신과 또 수능 모의고사 성적 모두 잘 관리가 되는 성취도가 좋은 학생인데요. 고3 인문계 여학생입니다. 우선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교과의 경우는 1.82등급으로 희망하는 대학을 진학하기에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 충분한 등급은 아닙니다. 다만 내신 성적이 학년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는 어떤가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월에 모의고사를 예상을 해봤을 때 100분위 합이 한 39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평균 1등급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등급을 계속해서 1등급으로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원점수가 상승한 과목들도 있기 때문에 백분위 역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성적이 상승되기도 했고 또 다 1등급이라서 앞에서 어머니께서 6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만했던 것 같아요. 네. 성적이 참 좋은데 뭐 수상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 우수상을 많이 받은 것은 학생의 성실성이나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나 이 토론 부분에서 있어도 강점을 보이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이 실시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 기록도 다양한 편이고요. 생기부에 기재된 활동이랑 독서 기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제 과제를 위해서 책을 읽고 수상을 한 부분이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깊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나 창의성, 논리성, 자기주도성, 인성 등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의 칭찬을 스토리로 보았을 때 아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스토리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따님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소개서를 고등학교 입학할 때요? 아니, 지금 대학을 준비하면서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침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자기가 받은 어떤 상이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망하는 대학에 모이는 학생들은 거의 다 비슷한 스펙이나 비슷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나열하는 식으로는 의미가 될 수 없고요. 그 일반적인 스토리들을 어떻게 학생만의 구체적인 히스토리로 자기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이고 그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우리 학생 우수하지만 모두가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차별성이나 특성을 좀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서울대 지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모의고사 다 1등급이었어요. 첫 번째 잘 넘겼고요. 학교 생활 성실도, 생기부의 구체성으로 두 번째도 잘 넘겼습니다. 교과 성적 향상, 그리고 서류에서 의미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70m에서 멈춰섰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7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준비한 정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중원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부터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준비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 만약에 정시 부분이었다면 제가 90m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 현재 희망하는 전형이 직윤 전형이기 때문에 직윤 중심으로 했을 때는 70m로 보았습니다. 일단 현재 학생의 지속적인 상승 곡선에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강점으로 보이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한 학교 생활을 보여주는 학생부의 다양한 활동, 수상 내역,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록은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것만 해도 매우 훌륭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일반적인 직윤의 합격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이 인문계에서 절대적인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 전형을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어떤가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지역 균형 전형이 되었든 일반 전형이 되었든 현재 중요한 것은 서류를 어떻게 앞에서 만든 대로 히스토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부를 통해 봤을 때 학생이 그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정시로는 거의 90%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할지 우선순위를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1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3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네, 역시 1순위는 정시로 판단을 해주셨어요. 각 순위에 나와 있는 적합한 전형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현재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는 희망대학에 거의 근접한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학생의 6월 모의고사로는 100분위 합을 예상해 보면 390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6월 모의고사로는 서울대 사회과학계열, 어차피 수시가 아니라 정시는 광역계열 모집이기 때문에요. 391에서 392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언론정보나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 389에서 390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6월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고요. 따라서 국어나 영어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수학과 탐구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수학은 서울대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수학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데 역시 최대 걸림돌은 학생의 교과 성적입니다. 재학하는 학교가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선발 집단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향상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과 성적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편이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역시 내신을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으로 이 부족한 내신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요. 그리고 연세대보다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준비해서 서류를 좀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학생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민하는 학과의 폭을 좀 더 넓혀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과에서는 수학과 영어 향상이 있어야 되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히스토리가 담긴 서류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 이렇게 올인을 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워낙에 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고 교과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3순위 논술 전형은요. 현재 상황으로 3순위로 뺀 이유는 굳이 시간을 빼서 준비하라고 추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교육 정상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논술 시험의 난도가 갈수록 내려가고 있고요. 그만큼 합격자의 평균 점수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기부를 보았을 때 학생의 글쓰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준비하기보다는 국어 영역 공부하면서 비문학 지문으로 그리고 사회 영역 공부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고 꼭 봐야 한다면 지정된 대학의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과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1지망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의 특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언론정보학과 7명이고요. 서류 면접 100으로 뽑습니다. 수능 최저는 4개 영역, 학생의 경우 국어 B, 수학 A,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3개 2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사탐의 경우는 한국사가 필수입니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기타 증빙 서류를 낼 수 있는데요. 기타 증빙 서류의 경우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학업 능력,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이 4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학업 능력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패스월, 페일 정도의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엮으면 이 학생이 과연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가? 그리고 여기서 서류에 넣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본인의 히스토리를 만드는 주요 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도전 가능성은 상향입니다. 교과 성적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하고요.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15학년도는 5.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역균형 합격자의 일부를 보면 교과 평균이 1.15등급, 최저는 1.51등급이었습니다. 지금 불합격자 일부를 보면 교과 평균이 1.35등급이고 최고가 1등급, 그러니까 최고 1등급 학생도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15학년도 일반 전형 합격자 일부의 자료입니다. 교과 평균은 1.45등급, 최저는 1.93등급까지 있었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게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일단 논술 전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생각과 입시 논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쓰는 게 논술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입시 논술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제시문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제시된 관점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논술 전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지원 대비 합격률이 낮은 편이에요. 이 난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선정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3개년의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요새는 학교에서 해설이 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토대로 해서 학교가 원하는 답안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출 문제를 좀 잘 분석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EBS 연계에 대해서 수능은 연계가 잘 안 된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목마다 연계 교재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연계라고 하는 것도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학생들은 연계 갖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나와야지만 연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어 영역의 경우는 문학의 연계는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작품들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비문학은 체감도는 약하지만 소재나 주제로는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들은 반드시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의 경우는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가 강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연계 교재에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연계를 하고요.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수능에선 변하는 값을 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직접적인 연계가 두드러졌지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제나 문제 스타일 중심으로 정리하시고요. 탐구 영역 역시 연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 중심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과목별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부분을 답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소를 보다 보니까요, 한국사 공부 때문에 이제 고민을 토로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서울대학교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중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한국사 학습법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한국사 학습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등급 확보의 어려움과 학습 방향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잘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을 제외하고는 EBS 강의와 연계가 잘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EBS 강의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 및 약점 단원을 집중 탐구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수능 특강과 기출문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봤는데 수능 특강을 우선적으로 정리한 후에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과 기출문제를 분석하시고요. 2학기 때부터는 자신이 약한 단원이나 특히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가 주로 되는 단원이 있습니다. 현대, 정치사, 통일 포함이고요. 일제강점기 민족의 저항 등에 대한 심층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상외로 전근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 부분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한국사 학습 컨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전형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학생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희망했는데요. 저는 서울대 일반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전형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 일반 전형입니다. 언론정보학과 10명, 정치외교학부 37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2배수를 뽑고요. 서류 100으로 됩니다. 2단계는 1단계 100, 면접 구술 10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100점 단위로 돌린다면 50, 50이겠죠. 수능 최저는 없고요. 1단계의 서류는 아까 지역균형과 동일합니다. 네, 2단계의 경우 1단계 합격자 발표 시에 면접 및 구술교사 1과 2 대상자 구분해서 발표하는데요. 면접 및 구술고사 1의 경우는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합니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영어 또는 환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 2는 제출 서류를 토대로 서류 내용과 기본적인 학업 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2015학년도 합격자 사례는 1.5에서 1.9등급이었고요. 2015학년도 불합격자 사례는 1.5에서 1.8등급, 모두 정치외교와 언론정보학과였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역시나 등급은 어느 정도 패스페일의 개념이고 나머지는 서류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진짜 호기심이 있고 학업 능력이 있고 자기도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고려대 융합형 인재 전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학부 5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뽑습니다. 수능 최저는 학생의 경우 국어 B, 수학 A, 영어 4탐 중 2개 영역 등급함 4 이내이면 되고요.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를 받습니다. 면접은 2인 이상이 기본 역량과 융합형 인재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이 전형을 추천드린 이유는 소신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 향상 및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2015학년도 경쟁률은 41.75대 1이었고요. 융합형 인재 전형 전체로 봤을 때 합격자 일부의 교과 평균은 1.75등급, 최저는 2.93등급이었습니다. 2015학년도 융합형 인재 전형 미디어학부 합격 사례는 교과 1.66등급 학생이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1.8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추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요.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 아이가 또 다른 질문을 저한테 남겨준 게 있는데, 네. 서울대 주균이나 연대 학생 추천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 있잖아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좀 여쭤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세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직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나 직윤이나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자체가 그 두 전형을 가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강 지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봐서도 정시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정시가 훨씬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정보력이 고3 되면 아주 좀 중요한 거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게 이렇게 상담받고 하니까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석을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학생의 준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분야나 언론 분야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순위 정시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3순위 논술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정시전형의 경우 수능, 수학과 탐구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와 연관된 자신만의 스토리와 독서를 통한 사고 능력의 깊이를 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 고려대 융합형 인재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복잡하기만 한 대학 입시. 선배들의 생생한 대입 성공기를 통해 한 발 앞서 준비하라.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단 한 권의 책. 결정적 고치 4.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요령, 성적 및 비교과 관리 노하우까지 전격 공개. 그리고 스타 강사들의 핵심 합격 비결을 담은 결정적 코치 4. 이 책의 인쇄 전액은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우리 학생들 입시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20일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TBS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메르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 취소가 됐고요.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윤상영 선생님, 이중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윤리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리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